욕심내면 대박이 쪽박된다. 버는 것보다 잃지 않겠다는 투자를 하라. 망하지 않을 주식에 투자하라. 투기주는 거래하지 마라. 외상거래를 하지 마라. 뉴스로 주식을 사지 마라. 풀베팅을 하지 말고 분할 매수하라. 이런 상투적인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저도 개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직장인을 위한 주식투자 정석 가이드북 나는 주식투자로 매달 월급만큼 번다 라는 책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7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만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뷰를 해 드리도록 선정을 했고요. 저자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뭔가 나름대로 부업을 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중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시간과 투자 자본금이 들지 않는 주식 투자가 가장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노후 대책으로 주식 투자만 한 것이 없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남몰래 취미로 해오던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퇴사 직전에는 한 종목으로 외줄타기 13번 중에 12번의 수익을 내게 되었고 이 정도면 주식 투자를 할 만하겠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얻어서 전업 투자자로 발을 내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자로 22년, 지금은 잘나가는 직장인이 부럽지 않은 실전 트레이더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저자이고요.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이 책은 주식 초보자들과 직장인 초보자들이 실패를 줄이고 성공 투자에 접근하는 요령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바쁜 직장인들이지만 누구라도 직장생활에 충실하면서도 제시한 약간의 투자 지식만으로 투자에 쉽게 접근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필자의 20년 투자 노하우를 함축하여 제시한 확률 높은 투자법들을 잘 익혀두시고 자신의 역량에 맞게 적용한다면 평생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는 투자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필자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투자에 자신감을 들여 성공 투자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라고 하면서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나누어져 있고 오늘은 일부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식 투자의 원칙들이라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하지 않는 주식 투자 접근법, 욕심내면 대박이 쪽박이 된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함이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났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실패하는 사례들을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욕심에 가득 차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번에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수익이 났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향하여 고고를 외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주식 투자에서 욕심을 피우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합니다. 욕심은 다 된 밥에 콧받들여 아예 먹지 못하게 되어버려 대박을 쪽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를 나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라고 합니다.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욕심부터 줄이고 시작을 하자라고 하고 있고 주식 투자는 조금만 하면 모두가 고수인데 결국 그놈의 욕심이 모두를 실패자로 전락시킨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는 간단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저자가 말하듯이 욕심이 정말 많은 것들을 좌우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수익이 났다가도 꼬꾸라지면서 수익을 다 반납하는 경우,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사서 사자마자 이렇게 또 수익을 보지 못하고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처음부터 욕심을 버리는 게 쉽진 않지만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는 것보다 잃지 않겠다는 투자를 하라. 투자 전 우선 자신에 걸맞는 적당한 투자 수익 목표치를 미리 정하자. 수익이 나서 그 목표치에 도달이 되면 조금 더 하고자 하는 욕심을 자제하고 현재 수익에 만족하여 반드시 수익을 굳히자라고 합니다. 더욱이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라면 투자를 시작할 때 벌기보다는 잃지 않겠다는 목표로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결국 잃지 않기 위해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자연히 수익은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이 방어적으로 정말 잃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1%의 수익이라도 취해가면서 조금씩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다 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투자하기 전에 기대하는 수익보다도 이 종목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은 없는가부터 생각해보자 라고 하고 있고 좀 더 신중한 투자를 하려면 투자의 수익에 대해 그 수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스스로 느껴보며 투자를 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를 하여 운이 좋아 며칠 만에 10% 정도의 수익을 냈다면 그 10%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2년 만기 적금을 부어야 4%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주식시장에서 이 정도의 수익이야 흔한 일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겨우 10%라고 불평을 하고 수십 %의 환상을 쫓다가 결국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갔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주식 투자하면서 100%, 200% 이런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10%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행을 발해서 되는 것들이 잘 없듯이 은행에다 넣어두면 1년에 4%, 5%의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주식으로 월 10%, 30% 이런 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 수익률부터 먼저 잘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휴지되지 않을 주식에 투자하라. 초보 투자자라면 투자할 때 무엇보다 망하지 않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어떤 기업이 망할 기업인지 투자자로서는 쉽게 알아채기 어렵지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싼 주식에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 종목이나 증거금 100% 요구 종목은 투자하지 마라. 이런 주식들은 감사 의견에서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아예 건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가 높은 주식은 제1순위로 매매 종목에서 제외시키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저자는 어떤 큰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기주는 거래하지 마라. 주식 투자에서 망한 분들의 10중 8구가 이 투기주를 매매해서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주식들은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이 따로 있어서 그들을 따라다니며 매매해 보려 하지만 초보자들은 결국 그들에게 역이용당하고 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기주 거래는 반드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 이제 작전주들 따라가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매수하면서 주가가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가 하락 또는 주가가 상승하기 직전에 한번 급등을 시킨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눌리면서 이렇게 손절치고 또는 물리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나서 개미들을 다 털고 나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기주는 조금 경험이 부족한 개미들은 투자를 하면 거의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심지어 밥이 된다라고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외상거래를 하지 마라. 주식 투자에서 망하는 지름길 중 하나가 외상투자이다. 우리는 보통 이를 미수거래라고 하는데 자기 돈이 없어도 일시적으로 자기 자금의 2배에서 4배 정도를 빌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잘 되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실패하면 손실 또한 몇 배로 커지게 되는 최악의 투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수투자는 하지 않을 것을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고 결국 투자에 실패하면 자기 자금의 몇 배로 늘어난 매입 금액으로 인하여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빌려 쓴 기간에 이자까지 더하여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뉴스로 주식을 사지 마라. 대부분은 잘 올라올 것 같아서 감으로 종목을 고르거나 신문 등의 좋은 뉴스 기사 등이 나와서 덜컥 사놓고 보면 기다렸다는 듯 주가가 내려서 골탕 먹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또 손실을 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이나 초보 투자자들의 잘못된 매수 접근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들이 전혀 모르는 정보를 미리 알고 매수로 접근하는 경우이다. 간혹 그런 정보 중에는 매우 가치 있는 정보가 있기는 하지만 초보자들은 진득하게 사야 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히 높은 가격에 그 주식을 매수해버려 낭패를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 주식이 정말 좋다 이런 어떤 호재거리가 있다라는 소문들로 주식들을 많이 사게 되는데 그런 정보들은 여러분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거의 여러분들에게 도달했을 때는 끝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경험들은 상당히 많이들 해보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업무에 바쁜 직장인들이나 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초보자들이 여유 시간에 신문이나 인터넷을 뒤적이다 매우 신선해 보이는 새로운 정보를 우연히 얻는 경우이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서 주식을 사지만 곧바로 주가가 급락하여 골탕을 먹게 된다. 증권 격언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다. 모두가 아는 정보는 가치 없는 정보고 쓰레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 어떤 기업이 호재 발표 후 급락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바이오주 같은 종목에서 상당히 많은데 먼저 작전으로 주가를 쭉 올려놓고 마지막에 여기서 개미들을 태우면서 물량들을 넘기고 그리고 뉴스를 이렇게 터트리면서 한번 상승을 주긴 하지만 결국 이 뉴스가 재료 소멸로 주가는 쭉 급락하면서 그때부터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주식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팅은 하지 마라. 보통 초보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의 매수를 결정할 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다시 없을 듯한 생각에 자신의 동원 가능한 자금을 모두 한 번에 풀베팅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스스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좋은 종목, 갈 것 같은 종목이 하나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완전히 몰빵을 하게 되는데 고수일수록 약간 여유가 생기면서 이런 종목들을 거르고 이렇게 몰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지만 결과는 항상 주식 매입 후 가격이 더 내려 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되고 물타기용으로 추가 투입할 자금을 좀 더 남겨둘 걸 후회하고 속상해하게 된다. 투자금 안배를 잘못한 결과이다 라고 합니다. 저자는 50% 정도의 투자금만 먼저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확히 가장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격대별로 투자금을 나누어서 매수하여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임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이 이렇게 쭉 하락을 해서 이쯤 되면 많이 하락했겠지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풀매수 100%를 때려버리면은 이렇게 좀 더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저점 구간이긴 하지만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기에 50% 정도를 매수하고 그때부터 이제 또 하락하면 조금씩 더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평단을 낮춰가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평단을 이 정도쯤으로만 맞춰놔도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50%만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단계별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식 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매수 원칙인데요. 꼭지에 물리는 실수를 하지 마라. 주식 투자를 할 때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아 지나친 고가의 주식을 매수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이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조건 싸게 사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이야기지만 이를 얼마나 실제로 잘 지켜가느냐에 따라 고수와 하수가 구별되고 성공자와 실패자가 가려진다 라고 합니다. 초보자들은 다시는 지금 같은 매수 기회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안달을 하며 매수에 참가하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얼마든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후회하게 된다 라고 하고요. 눌림을 기다려 매수에 참가하라 라고 합니다. 조급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주가의 추가 상승을 예측하곤 주가의 파도 곡선 정상 꼭대기에서 주식을 사려 허둥대지만 조금만 신중하고 주가의 특성을 아는 투자자라면 한 템포 늦춰서 주가가 눌림의 조정을 줄 때를 기다려 파동 반등 곡선에서 관역을 향해 매수의 총알을 날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능숙하지 않은 투자자는 실력이나 투자 기술로 핸디캡을 만회할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 싸게 주식을 사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가장 싸게 주식을 사는 포인트는 주가가 눌림을 줄 때인 B와 D 지점임을 기억해두자라고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올라가는 지점이 아닌 이렇게 내려와서 조정을 주고 있는 이 B 지점 그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D 지점 이 지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저자는 여기서 예를 들면 50%를 매수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분할로 조금씩 매수를 해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도 보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결국 조정을 줄 때가 있고 그러면 일정 지점에서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고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조정을 주는 지점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하려면 여유를 가지면서 주가의 흐름들을 파악하는 그런 눈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총알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라. 주가 조정 시기에 매수를 임하는 현명함을 가진 투자자도 때를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매수 조급증이 발동하여 성급히 매수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일단 오르던 주가가 꺾여 조정을 받고 눌림을 준다면 상승의 추세가 좋은 경우도 보통은 이전 주가 상승폭의 30에서 40% 정도는 눌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고점 대비 약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눌림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매수가 가능한 지점의 가격대를 미리 예측해서 그 가격대에 미리 주문을 넣어두거나 전날 예약 주문을 넣어둔다면 당일에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매매가 체결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 초보자가 가장 지키기 어렵고 알면서도 실행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분할 매수이다.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매번 주식을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 수 없는 일이므로 가격별로 매수가를 낮춰가며 매수하다 보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분할 매수하라, 분할 매수하라, 정말 1000번, 1000번도 더 들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신감에 가득 차 냉철함을 잃는 매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냉철함을 잃기 쉬운 초보 투자자의 경우라면 더욱 분할 매수를 익혀두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초보자이거나 비능숙자라면 무조건 주식을 싸게 사도록 접근해야 함을 잊지 말자. 싸게 사는 법을 이제부터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나쁜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싸게만 사두면 틀림없이 이익이 남는다. 때로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과감성도 필요하지만 그럴수록 위험은 커지고 수익은 줄어든다. 초보자는 주식을 살 때 짠돌이, 짠순이로 접근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최상의 방법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팔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매도 원칙. 매도 목표치를 미리 정해라. 주식을 매수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수한 종목을 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매도 시점을 찾아보고 매도 목표를 정하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매도 목표치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적절한 매도 시점을 놓치거나 시장이 보내오는 매도 사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 있고, 필자는 초보 투자자일수록 투자 목표치를 줄여 잡고 일단 수익이 나면 굳히고 다시 투자에 나서는 전략을 권하고 싶다. 그만큼 초보 투자자가 처음부터 주식 투자로 돈 벌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직장인 투자자라면 매일 주문을 던져둬라. 수익 목표치가 정해졌다면 매일매일 주식 매도 주문을 넣어두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가다가 한 번씩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의 본인의 목표 주가가 있다면 10%의 매도를 걸어 둔다면 이렇게 장중에 일을 하다가도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면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매도 주문을 넣어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문만 넣어두면 그 결과는 퇴근 후 신문이나 정보 조회를 통해서도 매도 체결 여부를 알아보고 미체결이라면 다시 다음날에 매도 주문을 해두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이 2007년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MTS 기능에 예약 주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트레일링 기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직장인분들도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좋은 환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표치가 있다면 예약 거래 등 또는 트레일링 매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목표 수익률에 맞게끔 주식을 세팅해 두라라는 얘기를 저자는 하고 있고요. 손절매를 반드시 지켜라.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배가시키는 방법은 익은 과일을 더 익게 두고 썩은 과일은 빨리 따내버리는 것이다. 방치해두면 썩은 과일의 손실이 익은 과일의 수익을 다 갉아먹어 결국은 투자를 실패로 만든다. 썩은 과일을 따내는 것을 우리는 손절매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고, 자신과의 약속이므로 무조건 주식을 사면 손절매 가격을 정해두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가차없이 매도를 하겠다는 다짐을 해두자. 자신과의 약속도 못 지킨다면 투자는 포기해야 한다. 손절매는 더 큰 손실을 초래하기 전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줄이고 다시 매수 기회를 확보해보자는 현금화 전략이다 라고 합니다. 손절매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지막 배수진이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투자를 하다 보면 판단에 실수도 있게 마련이고 의도와는 다르게 주가가 움직여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럴 때 과감히 실수를 인정하고 약간의 손실로 다시 기회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고,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고 버틸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의 오랜 마음고생과 부담할 금융비용 등을 따져보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제가 여러가지 책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리뷰를 하고 있지만 대가들 또는 고수들일수록 무조건 손절매는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절매의 중요성은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점이 무너지면 무조건 팔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선이 무너지면 반드시 팔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상 지지점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주가가 계속 지지를 받다가 주가가 무너지면 여기서 손절을 하라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여기가 무너진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므로
앞으로도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 주가는 완전히 무너지면서 엄청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지지라인이 무너지면 손절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욱이 오랜 기간을 가지고 지지점이 형성되어져 왔고 이전 지지되었던 횟수도 여러 번이나 매우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한 상태에서 주가가 지지선을 이탈해버리면 더욱 확실한 매도 사인으로 받아들여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지선이 예를 들면 한 번이나 이렇게 두 번 정도 지지를 받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지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가다가 쭉 무너지면 분명히 여기서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버텨줬던 이유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기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오랫동안 다져왔던, 공을 들여왔던 이 구간이 무너진다라는 건 결국 엄청난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더 견고할수록 만약에 지지라인이 무너지는 경우를 더 조심하라라는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책의 일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주식을 매수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것들, 그리고 주식을 매도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것들, 손절매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갈수록 더욱더 중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